자, 이번 시간은 1차 방정식의 두 번째 이야기, 도형에 관한 문제, 활용해서 도형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직사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먼저 사다리꼴 이야기부터 한번 할게요. 여기 문제는 이게 안 풀긴 하는데, 사다리꼴 문제는 알고 계시라고요. 넓이를 물어보죠. 넓이 물어보면 이쪽이 아랫변이 되고요, 이쪽이 윗변이라 그러고, 여기 높이를 h라 가정하게 되면 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더하고,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더하고, 거기에 2분의 1 한 것에다가 다시 높이를 곱하면 바로 넓이가 됩니다. 공식이니까 이건 기억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삼각형 같은 경우도 밑변이 이렇게 있고요, 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a 곱하기 h,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거 많이 쓰시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직사각형 이야기 좀 할게요. 직사각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가로라 그러고 이쪽을 세로라 그럴 때 a, b를 이렇게 놓고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얘 넓이가 얼마냐? a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여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레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렇게 a 같죠? 직사각형이니까 a랑 얘랑 같고요. 그러면 a가 2개, b가 2개예요. 그러면 2a, 2b 쓰시면 되고, 이거 쓰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뭐가 되면 둘레가 됩니다. 요런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니까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거 틀 가지고 집어넣고 뺄 거 빼고 하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문제를 하나 갖고 오면 직사각형이 있고요. 우선 직사각형이라고 나오면 얘라고 생각하고 직사각형이 그려줘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둘레의 길이가 나왔어요. 둘레의 길이가 나왔는데,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면 20cm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씩 체크해 나갈게요. 구하라고 하는 건 뭐 구하라고 하냐면 세로 구하라고, 세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놓읍시다. 그럼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 차이가 어떻게 해요? 4cm.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 크다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세로를 x로 놓는다면 가로는 얼마가 돼요? 4가 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 세로의 길이를 x로 넣는다면 x 가로의 길이 같은 경우는 x에서 마이너스 4한 거죠. 예.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뭘로 x로 보고 가로의 길이를 x-4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싹 더하는 건데, 이제 간단히 합시다.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했잖아요. 둘레 길이 20. 그러니까 이거 풀 때 그냥 이렇게 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게요. 그럼 싹 더하면 되시면 되겠죠. x-4, x가 2개, x-4 2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착 합치면 x가 몇 개 있으면 4개, 4x 마이너스 8은 20 하시면 되겠죠. 그럼 x는 4x는 28, x는 7. 세로가 7이다 라고 나와버리시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좀 생각을 한번 더 할까요? 이건 이제 많이 풀어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한번 더 합시다. 뭐가 있냐면, 여기 x-4 쓰고 x 썼는데요.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같으면요, 결국 요 두 개의 길이가 나머지 두 개가 같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제일 위에 제가 썼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바로 2란 부분이 있으니까 얘가 20이 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절반.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둘레의 절반이니까 10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2x는 14, x는 7. 답은 같이 나옵니다. 답은 같이 나오니까 그대로 풀으시면 되는데, 이 방법을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 시간을 많이 쓰게 하실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와 있네요. 가로의 길이가 32,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땅이 있답니다. 지금 푸는 문제는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세로의 길이가 32, 가로가 10. 엄청 기네요. 32고, 세로가 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폭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폭이 2짜리 직선도로를 만든답니다. 직선도로를 만든다고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직선도로 2짜리, 직선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뚫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여기가 2짜리고요. 그 다음에가 폭이 x인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x를 만들겠죠. 이렇게 해갖고, X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 도로들은 지금 색깔 칠한 도로 부분들은 도로가 아니고 땅일 거고요. 그 땅의 넓이가 150이랍니다. 땅의 넓이가 150. 땅의 넓이가 150. 어떻게 푸냐? 이것도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게 밀어 넣습니다. 요 밑에 땅 있죠? 이 밑에 땅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쫙 밀어 넣어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땅 밀어 있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대충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 비었어요. 이게 거꾸로 비었는데 칠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비었냐? x만큼 비었겠죠, 결론적으로. x 공간을 메꿨으니까, 올려가지고.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10-x 하시면 되겠죠. 요 길이가 10이니까. 두 번째, 여기 또 밀었죠? 이쪽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이제. 얘를 이리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면 이제 이만큼 떨려 나가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요만큼이 색깔 칠한 것들이 원래 여기 색깔 칠 빨간색 칠했던 부분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때 이 길이가 얼마냐고요? 32에서 얼마 빼버린 거예요? 2를 빼버린 거죠, 결국에. 32에서 2를 빼서 30이 되겠죠. 이 넓이 30 곱하기 10-x라고 하는 넓이가 얼마냐? 150이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기서 바로 푸시면 30에서 30으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5가 되니까 이렇게 10 남겨놓고 10-x는 5, 그리고 x라고 하는 결국에 5라고 하는 답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거는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되고, 이 문제가 이제 밀고 당기는 문제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고 밀다 보니까 그 빈 공간만큼만 이렇게 잘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밀렸고 얼마만큼 했고. 나중에 이것도 다른 쪽의 문제에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라고 볼게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예금에 관한 문제예요. 얼마 저금하고 그런 이야기죠. 여긴 좀 쉬운 문제인데, 승원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승원이라는 학생이 4만 원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통장에. 많이 가지고 있군요. 예. 체린이라는 학생이 또 5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갖고 있네, 이 학생이. 체린이가 좀 더 승원이보다 한 만 원 더 갖고 있죠. 그런데 승원이는 매달 저금하는 액수가 5천 원이고요. 체린이는 매달 4천 원씩 저금을 한대요. 매달 4천 원씩. 그러면 이제 승원이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있으면 5천 원이지만 두 달 있으면 만 원 이렇게 증가하겠죠. 3만 원, 만 원, 15,000원, 2만 원, 2만 5천 원 증가하겠고, 체린이 같은 경우는 4죠. 4,000원, 8,000원, 12,000원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를 하게 되면 같은 x 달이겠죠. x 달을 하게 되면 요 정도만큼 증가할 거고, 요 정도만큼 증가할 건데, 이 두 사람 x가 같아지는 달을 구하라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승원이 원래 돈이 얼마냐면 4만 원이라고요. 4만 원에다가 5,000원 x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x 달 후에 금액이 될 거고, 체린이 같은 경우는 기준이 5만 원이고 거기다가 4,000 x를 하는 게 x 달 후에 이제 금액이 되겠죠. 두 개 합치게 되면 자기 이제 금액이 되는데, 이게 같아지는 달을 구할 거니까 등호 써주고 계산하는 거예요. A1이 보내고 A1이 보내고, 그러면 여기는 1,000이 남고요. 여기는 10,000이 남죠, 결국에. 예. 그러니까 결국에 x는 10. 몇 달 후라는 얘기예요. 10개월 후에 두 사람의 돈이 같아집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많이 이해 가셨습니까? 이런 문제들 갖고 하나씩 푸시면 쉽게 이해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정가와 판매액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정가와 판매액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어요. 예, 1,000원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1,000원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어떤 물건을. 그러면 그 물건을 1,000원 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이 1,000원이 뭐가 되냐면 원가라는 금액이 됩니다. 원가. 얘가 원가예요.
내가 근데 이 원가 그 1,000원대로 팔면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100원을 붙여갖고 팔았어요. 얼마를 붙여 팔았다고요? 100원이라는 금액을 원가에다가 붙여서 팔았어요. 그게 얼마냐면, 그러면 100원 붙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1,100원이 되겠죠. 얘가 판매자는 가게, 판매가. 이 판매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가라고 그래, 정가. 예. 정가라고 하는 거는 원가에서 어떠한 수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수익이 붙어가지고 결국에 판매되는 가격을 정가라 그러고. 좀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문제 풀다 보면요. 갑자기 목이 잠기네. 죄송합니다. 문제 풀다 보면 정가에서 또 뭐 할인하고 뭐 해갖고 또 새로운 정가 만든다. 이 개념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우선 이 개념부터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우선은 원가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원가가 있고 이 원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붙였어요. 그게 이익이 되겠죠. 이익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계산한다 그러면 원가에서 뭘 빼면 돼요? 원가에서 뺄 필요 없죠. 원가에서 마이너스 나오겠구나.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죠.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바로 그게 뭐가 되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면 이제 정가가 1,100원이었고 원가가 1,000원이었으니까 결국에 100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되겠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건데 뭐냐면 이익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이익률. 이익을 어느 정도 받냐 그 비율을 물어보는 건데 이익률인데 퍼센트 이익률을 써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 이익률이 10%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퍼센트 이익률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와 관계돼서 퍼센트? 100%가 관계되어 있었죠. 저번에 문제 풀었던 문제인데. 그러면 이익률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이익률을 그냥 쓴다면 어떻게 쓰냐면 퍼센트지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100% 없으니까 뭐 요거 같은 경우는 0.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네, 1보다 작은 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퍼센트를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 나오는 뭐 A%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개념은 문제 풀 때 근데 퍼센트를 푸는 게 아니라 율 자체로 풀어서 여러분이 좀 바꾸셔야 될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먼저 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익률의 계산은 뭐 간단하시죠. 지금 기준되는 게 원가잖아요. 그럼 원가에 대해서 이익 본 거. 얘가 바로 이익률이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익률 퍼센트씩은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볼게요. 이거하고 식을 만들게요. 이 원가하고 이게 있으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이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요 100 넘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에 대해서 이익률, 퍼센트 이익률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원가가 분모니까 양변에 원가 곱해버리면 없어지죠. 원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식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익을 구하라. 여러분한테 책에서 이익을 구하라. 이익이 얼마냐라고 구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예를 바로 들어버리죠. 원가가 3,000원인데 이익을 한 500원 남기고 싶다. 됐습니까? 예. 원가가 3,000원인데 이익을 500원 남기고 싶다. 이익률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원가가 3,000원인데 됐죠? 거기에다 500 하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6분의 1 정도 나오겠죠. 예. 이건 뭐 계산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니까 저 여기까지만 계산할게요. 6분의 1의 이익을 본다는 6분의 1의 이익률을 본다는 이야기죠. 이익이 아니고. 예. 이익률을 본다는 이야기고 요거를 퍼센트 이익률로 바꾸면 6분의 1 곱하기 100% 얘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게 만약에 뭐 20%다라는 이야기가 떨어지면 이거는 100분의 20만큼 다시 쓰면 5분의 1이겠죠. 5분의 1 정도의 이제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이익률 같은 경우 20%, 5분의 1이 이렇게 되고 이게 0.2라고 표기가 될 수 있어요. 만약 30%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가는 게 0.3이에요. 조금 눈치 빠른 학생들 아시겠죠? 45%, 5% 가도 이걸 쓸 때는 이렇게 가니까 0.45, 이렇게 가니까 0.05 이렇게 써셔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제가 설명 들어도 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원가가 있고요. 원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차피 이익률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원가에다가
이 이익률을 곱하면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00원짜리에다가 이익률을 뭐 20% 붙였다. 그러면 이거를 100분의 20 적으셔가지고 이자란다. 왜 이자를 썼지? 이익이죠. 이익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200원의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 결국에 원가가 1,000원이었고 그 다음에가 원가가 1,000원이었고 이익이 200원이었으니까 1,200원에 팔면 됩니다. 얘가 정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조금만 더 볼게요. 아까 이 식으로 볼게요. 1,000원 있었고요. 원래 1,000원 있었고 이게 이익이었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익 100분의 20 곱하기 1,000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만든 거라 이거 100이라고 하는 거, 100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공통이죠. 그러면 1000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식이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식이 이 식이에요. 이 식, 결론적으로. 이 식을 좀 아시고 있으면 편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거를 문자로 그대로 쓰면 A1의 원가를 가지고 있는 놈이 B%의 이익을 본다. 이익을요, 만약에 퍼센트를 안 줬고 0.3의 이익을 본다 그러면 100분을 할 필요 없어요. 이런 100분을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요건 퍼센트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100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가 A하고 1 플러스 100분의 B,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정가가 되겠죠. 정가, 판매가.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근데 가끔 지금 손해보고 팔 때 있어요. 어디서 파냐면 정가에서 정가를 만들어놨는데 이걸로 안 팔려. 그러니까 여기에 10%를 할인해준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건 빼지는 개념이죠. 똑같아요. A라고 하는 새로 말하면 새로운 원가가 되겠죠. 요 정가 기준으로 할 때. 원가가 있는데, 이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에 B% 까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00분의 B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0%니까 0.1 되니까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0.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눈치 빠르면 이걸 좀 식이 좀 있다는 걸 아시겠죠? 만약에 이익을 보는 쪽으로 아니면 할인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을 때 할인 B%라고 가정하고 이익도 B% 가정하고 원래 기준 금액이 A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익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할인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100분의 B, 1 마이너스 100분의 B 이런 식으로. 즉 20%의 이익을 보겠다. A에다가 1 플러스 0.2 하시면 되겠죠. 100분의 20이니까 할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A에다가 1 마이너스 0.2 하니까 얘는 0.8A라고 하는 금액이 나올 것이고 얘는 1.2A라고 하는 금액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좀 많이 길어졌죠? 이거 근데 문제 풀면 쉽게 풀립니다. 결국에는 어떤 상품에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긴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A라고 가정합시다. A에다가 20% 매고 정가를 만들었대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A에다가 위에 거 바로 쓰면 어떻게 돼요? 1.2가 되겠죠. 1.2. 아니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죠.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써서 푸셔도 되고요. 또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풀면 되죠. A가 정가고 원가고 거기에다가 원가에 대해서 얼마 이익 받냐 100분의 20 받다. 이게 바로 뭐가다? 정가다. 얘가 정가예요. 결론적으로. 되셨습니까? 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응수하신 대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되셨어요? 그리고 정가에서 이게 정가잖아요. 정가에서 또 뭘 했다면 100원을 할인해 팔았대요. 그럼 100원 할인해 팔았더니 마이너스 100원 하면 되겠죠.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판 가격이에요. 이익을 얼마 얻었냐면 100원 얻었대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원래 지금 요걸로 팔아먹었으니까 A 1 플러스 0.2 하죠. 마이너스 100 이렇게 팔았더니 이익이 100원이라는 이야기는 원가는 빼줘야죠. 원가가 얼마 돼요? A였죠. A가 원가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 보내버리면 얼마가 돼요? 200원 될 거고요. 여기는 A 플러스 0.2 A가 잘못 줬구나. 1.2A 이렇게 쓰면 되죠. 바로 그냥 1.2 썼는데 얼마 뺐어요? A만큼 뺐죠. A가 빼면 어떻게 돼? 1.2에서 A 빼면
1.2에서 a 빼면 당연히 뭡니까? a가 1 뺀 거니까 0.2a가 될 거고, 요게 200이 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a라고 하는 거는 식을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100 만들고 0.1 만드니까 a는 얼마다? 1000원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원가는 1000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참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복잡해요. 복잡한 건데 자기 거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잠겨가지고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름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가, 원가 문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방금처럼 문제 푸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현재 딴 이야기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조금 고민될 수 있을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정리만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방금 막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어차피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냥 정리하고 가죠. 원가의 20%, A라는 원가의 20% 이익 붙여서 정가 매기고, 정가 매겼으니까 이 식은 A의 1.2다. 얘가 정가예요. 이 정가에다가 1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결국에 100원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 가격에서 내 거 올래 거 A 빼줘야 되겠죠. 이 가격 빼줬더니 결국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원이 된 거에 있다 해서 이 식을 푼 겁니다. 요거는 1.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0이니까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100 쓸게요. 먼저 그럼 100 쓰고요. 그러면 여기 200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0.2A. 그럼 A가 얼마여야 돼요? 1000이어야 되죠? 그래서 1000원의 원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간단하게.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책 있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또 질문할 거 있으시거나 할 경우에 여기 유튜브에 게시판 주소 하나 남겨져 있어요.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